자, 그럼 계속해서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매출점표 창을 띄워 놓을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1번 문제죠. 8월 7일 비사업자인 김민영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55만 원 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일단 보면 기본적으로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매출이죠. 그래서 일단 날짜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8월 7일 입력을 하시고요. 매출이기 때문에 좌측에 매출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 내용은 현금 영수증을 받은 동시에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현과라고 해서 밑에 부분에 보이시는 22번에 현과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지우고 유형에다가 22번 현과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뭘 팔았나 보니까 제품을 팔았죠. 제품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현과나 카과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 다른 말로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면 요 K대 프로그램이 알아서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쪼개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카가나 현과 같은 것들은 55만 원을 한꺼번에 입력을 딱 하면 이렇게 50만 원과 5만 원을 얘가 쪼개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가 어딘가 보니까 비사업자 김민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김민영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곧장 붕괴로 넘어가죠. 얘는 여러분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 전자 세금계산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 칸에 아예 안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붕괴에 가셔서 항상 3번 혼합을 눌러서 처리하자고 했죠.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 보니까 자동적으로 요게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처리를 한 거죠. 김민영 씨한테 받은 내역 중에서 김민영 씨한테 받은 내역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만 원을 어차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납부를 해줘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 50만 원만 이렇게 매출을 잡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돈은 어떻게 한 겁니까? 몽땅 현금 받았죠? 여러분 따라서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엔터를 치셔서 차변 거래 입력을 해야 되니까 3번 누르신 다음에 돈이 현금으로 들어왔으니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분기 입력이 끝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점표 1번 8월 7일자 입력은 끝났고요. 이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먼저 날짜부터 입력을 할게요. 8월 17일이네요. 8월 17일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인왕에게 제품 B 50개를 판매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인왕이 발행한 약속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 이것도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팔았으니까 매출인 거고 전자 세금계산서가 됐던 종이 세금계산서가 됐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모든 거래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11번 과세 클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형에 가셔가지고 먼저 10일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뭘 팔았나 보니까 제품 B를 팔았다는 거죠. 입력을 하고요. 수량 단가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총금액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수량 단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량은 50개죠. 단가는 8만 원이죠. 이렇게 하면 공급가액은 400만 원이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10% 부가세, 자 40만 원이 입력이 되겠죠. 어느 업체에 판 겁니까? 주식회사 인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인왕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면 인왕이 딱 뜨죠. 그리고 세금계산서입니까? 종이 세금계산서입니까? 전자를 발행했으니까 예스 1번을 누르시고 분기는 항상 몇 번인 겁니까? 3번을 누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제조업체를 가정해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제품 매출과 10%의 부가세 예수금 입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몽땅 다 받으러움을 받았기 때문에 엔터를 치셔서 3번 누르셔서 자, 계정 과목을 받을 어음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에서는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지만 요 거래는 메인 매출점표는 기본적으로 이 거래처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받으러움에 대한 거래처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처 입력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 2번 문제도 입력이 끝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날짜를 보니까 9월 26일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전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500만 원 부가세 별도에 매각했다라는 겁니다. 기계를 판 거죠. 근데 이 기계의 취득원가는 2,500만 원이고 자,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2,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얼마에 판 겁니까? 500만 원에 판 거죠. 부가세 별도로 50만 원 따로 받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대금은 주대전이 발행한 약서거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얘들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이기 때문에 요 왼쪽에 매출에서 골라야 하고요. 기계를 팔던 제품을 팔던 몽땅 다 전자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으면 무조건 뭘 고르는 겁니까? 11번 과세를 고르는 거죠. 따라서 유형에다가 11번 입력을 하고요. 품목은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자, 기계장치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기로 한 겁니까? 5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죠. 부가세 별도로 하고.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500만 원 입력을 하면 여기 알아서 10% 부가세 50만 원을 적어주는 거고요. 거래처 어디가 되는 겁니까? 주식회사 대전이 되기 때문에 거래처는 대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전자를 발행했으니까 1번 예스 누르고 항상 붕괴는 3번 누르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매입매수점표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K랩에서는 무조건 밑에 이런 식으로 제품 매출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품을 판 게 아니라 사용하던 기계를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갖고 있던 기계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자산 있던 거를 날리려면 대변으로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두시고요. 가셔서 F2 눌러서 계정 과목만 제품 매출에서 기계 장치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0만 원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이 기계는 장부상 얼마짜리로 가지고 있었느냐. 취득가액이 2,500이었었죠. 자, 차변에 있던 기계를 없애야 되니까 대변으로 2,500을 보낸 거고요. 이거 대신 또 오른쪽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죠.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누계액이 2,100이 대변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없애려면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차변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번 누르시고요. 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야 되니까 갖다 놓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갖다 놓으시고 쭉 내려서 밑에 보이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07번을 클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금액은 얼마 아까 있었습니까? 자, 2,100만 원이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변과 대변 금액이 지금 현재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자, 잘못 입력했죠? 210이 아니죠. 2,100이죠? 자, 그럼 차변과 대변 금액이 지금 금액이 맞지를 않죠? 요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일단 돈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돈을 받지를 않았죠? 자, 이렇게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를 안 받은 겁니까? 자, 원래 받아야 될 금액 500만 원과 부가세 50만 원 합치면 550을 안 받은 거죠. 그래서 3번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받지 못한 자, 금액을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럼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기계장치는 상거래 이외니까 요거를 미수금 처리하는 겁니까? 미수금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수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되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수금 120번에 있는 요 미수금 요거를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미수금을 클릭을 합니다. 금액 얼마 받기로 한 겁니까? 550을 받기로 한 거죠. 자, 그렇게 딱 입력하고 나면 차변과 대변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게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겠죠? 자, 이 거래에서는 처분 손실이 생겼을까요? 처분 이익이 생겼을까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받지 못한 돈이 자, 얼마에 얘를 팔기로 했느냐? 500만 원에 팔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VAT는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VAT는 내가 받아가지고 어차피 대신 납부해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이 기계의 매매 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500만 원만 내가 받을 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얼마짜리를 판매를 한 겁니까? 기계의 취득가액은 2,500만 원짜리였죠? 근데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쌓여 있었냐면 2,100만 원이 쌓여 있었던 거죠. 따라서 잔액이 얼마였냐면 400만 원짜리를 잔액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400짜리를 얼마에 판 겁니까? 500에 판 거죠. 얼마만큼 이익이 생긴 겁니까? 100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산을 해보면은요. 대변 쪽에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 원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이제 4번 누르셔서 대변 쪽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잡아볼게요.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914번에 있죠? 얘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100만 원 입력하면 차대변이 딱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분계 입력을 통해서 계산된 여기 나와 있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 원과 좀 전 여기서 계산했던 요 계산의 100만 원을 비교해서 두 개가 같으면 딱 제대로 입력을 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할 거는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익을 계산을 할 때 VAT를 제외한 실제 순수하게 받을 돈, 그 금액과 자, 장부가액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처분 손익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 세 번째 나왔던 9월 26일 분계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이제 4번 문제죠. 4번 문제는 자, 4번 문제는 9월 30일 분계죠. 자, 30 입력을 할게요. 날짜를. 문제를 보니까 주식회사 한국마트에서 도라지 배즙 선물 세트를 1세트당 5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10세트를 구입을 해서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에 선물을 했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거래처인데 매출거래처에 선물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금액은 뭐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얘는 접대비가 되는 거고요. 제조원가입니까? 판관비입니까? 판관비겠죠. 여러분, 접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거는 접대비이면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오른쪽에 매입 중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54번의 불공을 고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위쪽에 나와 있는 53번 면세와 불공의 차이가 뭡니까? 면세는 부가세가 아예 포함이 되지 않는 거고요. 자, 불공제는 부가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거래에서는 VAT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이 된 거죠. 따라서 여러분, 얘는 54번에 불공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 이제 여기다가 54번 입력을 할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그냥 선물 세트라고 치겠습니다. 품목에는요. 자, 수량 단가 입력을 해도 되고요. 전체 금액 입력을 해도 되는데, 자, 이번에는 전체 금액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금액을 보니까 이게 개당 55,000원인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 5만 원만 입력을 할게요. 공급가액.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0세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5만 원 곱하기 10세트를 하면 총 금액이 5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한번 50만 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0만 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부가세 5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거래처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거래처 코드에 가셔서 F2를 누르셔서 자, 한국마트를 치시면 되겠죠? 한국마트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자생계산서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았죠. 그래서 전자 예스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불공제냐? 탁 클릭하시면 불공제 사유가 쭉 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공제 사유를 보니까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4번에 나와 있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다 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4번을 클릭을 탁 하면 여러분 요게 자동적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자동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분계는 3번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무조건 이거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좀 전 봤던 것처럼 매출은 무조건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매입은 무조건 원재료 매입으로 처리가 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례는 원재료를 취득한 겁니까? 접대한 겁니까? 접대를 했기 때문에 내려가셔서 이 원재료 계정 과목에 가셔서 F2를 누르셔서 요거를 뭐로 바꾸는 겁니까? 접대비로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접대비가 제조 원가 쪽의 접대비입니까? 판관비 쪽의 접대입니까? 이거는 판관비 쪽의 접대이기 때문에 813번에 있는 요 접대비를 클릭을 하셔야 되는 거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렇게 접대비가 입력이 되는 거죠. 자, 돈은 어떻게 한 거죠? 내역을 보니까 이 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엔터를 누르시고 자,
자, 대변에 넣어야 되니까 4번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F2를 클릭을 하셔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이거를 보통 예금이라고 치셔서 요 금액 55만 원 입력하면 자, 분기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없고요. 부가세를 포함한 이 전체 금액 55만 원이 싹 다 판관배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4번 문제 입력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11월 15일자 분기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주식회사 현대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 220만 원 VAT 포함이죠? 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 중 10만 원은 11월 1일에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하였고 남은 잔액만 이번에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하였다. 이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게 원재료를 구입을 하든 뭐 기계를 구입하든 비품을 구입을 하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모든 내용들은 매입 쪽에 51번 과세를 클릭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형 가셔서 51번 클릭을 하시고요. 품목은 그냥 비품이라고 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총 금액이 220만 원인데 공급가액은 200만 원이 되는 거죠. 200을 딱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20만 원 입력을 해줄 거고 어느 거래처랑 거래를 한 겁니까? 주식회사 현대이기 때문에 현대라고 치면 여기 현대가 입력이 되는 거죠. 전자입니까? 종입니까? 세금계산서는 전자이기 때문에 yes 1번 누르시고요. 분기 항상 3번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KDE 프로그램은 얘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재료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걸 뭐로 바꾸는 겁니까? 이거를 비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노트북 같은 것들은 여러분 계정 과목을 비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품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대금은 어떻게 한 거죠? 자, 이미 예전에 자, 미리 준 돈 계약금이 있는 겁니다. 미리 이 물건을 취득하기 전에 자, 예전에 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을 했냐면 1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죠. 이미 이렇게 내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은 어느 계정 과목에 들어있을까요? 미리 준 돈, 선급한 돈.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엔터를 치시고요. 갖고 있던 자산 미리 준 돈 이란 자산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4번 누르셔서 대변 쪽에 가셔서 선급금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선급금 아까 얼마를 줬었다고 그랬었죠?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금액은 싹 다 뭘 준 겁니까? 보통예금을 줬기 때문에 역시 갖고 있던 보통예금을 없애야 되니까 대변으로 보내야 되니까 4번을 누르시고요. F2 누르셔서 갖고 있던 보통예금을 이렇게 없애주는데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10만 원 입력하면 분기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월 20날 분기인 거죠. 자, 11월 20날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원재료 매입처의 공장 이전 축하를 하기 위해서 가나 적용해서 축하 화환을 주문하여 배송하고 대금 30만 원을 당사 법인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화환을 취득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화환에는 VAT가 포함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여러분 화환 같은 것들, 생고기 이런 것들은 쌀 이런 것들은 이게 가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면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이고요. 여러분 이게 결제를 뭐로 했냐면 카드로 결제를 했죠. 그 카가 돼가지고요. 카면이라고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중에서 카면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58번의 카드 면세 카면을 클릭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카드 면세 카면에 해당하는 58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품목은 적절히 입력을 하면 되니까 자, 축하 화환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냐? 30만 원이고요. 어차피 이거는 부가세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은 면세이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부가세 금액이 안 뜨겠죠. 이렇게 바로 지나가는 거고요. 어디에서 구매를 했느냐? 가나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나 적용이라고 치시고요. 엔터를 치시면 자, 신용카드 쪽으로 바로 내려가서 이게 어차피 카드로 구매한 거를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사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사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자, 국민카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국민카드 얘를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기에는 항상 몇 번 입력하는 겁니까? 3번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구매를 싹 다 뭐로 처리하는 겁니까? 원재료로 처리하는 건데 이렇게 거래처에 선물을 한 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접대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셔서 153번 위에 커서를 집어넣고 F2를 누르셔서 접대비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접대비가 영업용에 이루어진 접대인 겁니까? 공장에서 이루어진 접대인 겁니까? 공장 이전 축하 원재료 매입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일반적인 영업이 아니고 제조 쪽이니까 513번에 자, 제조원가 쪽에 접대비를 클릭을 해야 돼서 513번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 카드로 긁은 거죠. 여러분, 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바로 지급합니까? 나중에 결제하는 나중에 결제하는 겁니까? 나중에 결제하는 거죠. 이렇게 안 준 돈을 외상매입금이라는 상거래 처리하는 겁니까? 여러분, 얘는 상거래가 아닙니까? 자, 원재료 같은 거를 매입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접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준 돈들은 몽땅 다 무슨 처리하는 겁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는 거죠. 물론 미지급 비용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미지급금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깝기 때문에 미지급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4번 누르셔서 대변 쪽에 새로운 빚,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위쪽에서 공급처에다가 가나적용 입력을 했기 때문에 가나적용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아래쪽에 미지급금도 무조건 가나적용이라고 입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돈은 우리가 가나적용의 값입니까? 국민카드사의 값입니까? 카드사가 알아서 가나적용에 돈을 줘버리고요. 우리는 카드사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가나적용에 가셔서 이거를 나중에 돈을 카드값 줘야 되는 국민카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카드 바꾸시면 분기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두 가지 주의할 겁니다. 첫 번째,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안 됩니다. 또 하나, 거래처 반드시 카드사로 바꾼다. 이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실무 문제 큰 문제 3번에 매일매일 시점표 입력을 마치도록 할게요.